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KGM 액티언의 시차 발표회 그리고 시승회 현장에 와 있는데요. 토렉스 렉스턴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SUV 모델이 KGM의 라인업에 좀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앞에 있는 색상이 로얄 카포라고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입니다. 기존의 토레스에는 없던 색상이죠. 사실 색상 구성이 토레스와 뭐 유사하긴 하죠. 하지만 로얄 카포가 액티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컬러이기도 하고요. 액티언은 또 투톤 컬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사실 이 처음에 이 사진을 통해서 차량을 봤을 때보다 실제로 좀 마주해서 보니까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인상을 좀 받게 됩니다. 앞쪽에 기존의 토레스가 조금 전면부 디자인 자체가 조금 어수선한 모습,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액티언은 전면부에 이 KGM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감리 디자인이 이 라이트, 데이라이트에 좀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 쪽에도 이제 연속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그니처 디자인을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차별화된 특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데이라이트가 이 위쪽에 눈썹처럼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보닛 디자인도 굉장히 볼륨을 강조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사실 오프로드 차량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부분에 보통 이제 액션 캠을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끈을 통해서 뭐 오프로드나 야외 활동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고정하는 역할을 이쪽에 하게 되죠. 이러한 디자인 특징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이제 미쉐린의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는 토레스와는 달리 좀 프리미엄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그냥 이 단일 디자인과 타이어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차량의 측면으로 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쿠페 스타일의 차량, 쿠페 스타일의 SUV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액티언 역시 초창기 액티언이 그랬던 것처럼 쿠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액티언 좀 얘기를 해보자면 쿠페 스타일 SUV를 국내에서는 정말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거의 초창기 모델이기도 하죠. 처음으로 선보였던 모델인데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쐐기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좀 다듬어지지 않은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지금의 액티언 이 측면 디자인, 그 다음에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루프라인을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토레스가 보여줬던 이런 프로포지션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KGM의 SUV에서 봤던 이런 디자인들을 잘 녹여내면서 또 크기에 맞게 라인들도 잘 정리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차량을 할 때 이쪽에 이제 글라스를 통해서 이제 플로팅 디자인이라고 하죠. 루프가 살짝 이제 사체와 분리되어 있는 듯한, 좀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티언의 그러한 디자인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존의 스타일링과의 차별점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C필러가 강조된 형태의 이런 측면부 디자인을 선보였을 것 같고요. 루프 역시 지나치게 뭐 아래로 이제 깎아지르는 듯한, 꺾이는 듯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루프 자체는 좀 평탄한 느낌이고요. 이 범퍼, 하부 범퍼를 조금 한껏 끌어올린 느낌을 좀 더해주면서 엉덩이가 한껏 올라간 듯한 이러한 좀 경쾌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 자체가 기존의 이제 토레스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길어지고 전고는 낮춘 이러한 포지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액티언 자체가 토레스의 어쩌면 프리미엄 파생 모델이라고 좀 정의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의 차량을 이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후면부로 와보면 거무감리 디자인의 이런 브레이크 등 디자인도 이쪽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강조된 리어 스포일러도 액티언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적재 공간 자체는요, 지금은 이 전동식 트렁크 도어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사양은 아닙니다. 추가해야 될 옵션 사양이기도 하겠고요. 좀 안쪽에 적재 공간은 2열 시트를 모두 넘겼을 때 1580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적재 공간 자체가 토레스보다 조금 좁죠. 용량이 한 100리터가 좀 적습니다. 2열 공간의 거주성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하부의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토레스가 뭐 도심에서의 주행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의 실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 차량이라면 이 액티어는 아무래도 도심형 XV 스타일을 중시한 도심형 SUV라는 측면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도 토레스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전동식 게이트는 따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S7과 S9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된 부분,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마련된 부분, 이런 점에서 좀 차이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은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는데요. S7, S9 두 가지 트림인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블랙 투톤의 실내 공간은 S9 트림, 그러니까 가장 상위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7에서는 이 실내 투톤 인테리어, 이 스웨이드 재질과 스티치가 더해진 이 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투톤 컬러 모델의 실내 공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레드 컬러의 스티치라든지 스웨이드가 적용된 이 리어 시트, 스웨이드가 적용된 이 시트 같이 마무리에 있어서 고급감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시트 가운데 고급감에 있어서는 가장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 색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일단은 실내 구성 자체, 기본적인 실내 구성 자체는 기존에 출시됐던 토레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급감에 있어서 좀 더 향상됐다는 부분, 이런 점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에 보면은 다이얼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이얼은 아닙니다. 그냥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메뉴들이기도 하겠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왼쪽에는 뭐 메뉴 버튼들 마련하고 있고, 기본적인 구성 역시 계기판 내에서의 구성 역시 토레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죠. 사실 이번에 이 액티언이 출시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I 부분이었습니다. 기존의 UI는 뭔가 명확하다는 느낌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는 달라진 개선된 UI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좀 명확하게 메뉴를 확인하는데, 그리고 터치했을 때 뭐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개선된 UI 형식,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콘 디자인이 조금 더 또렷해진 부분, 그 다음에 색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를 좀 개선하면서 좀 더 메뉴 확인이 명확하다는 부분,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실내 구성 몇 가지 특징들 보면은 이 아래쪽에 서랍 형태의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 포트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에 이제 삽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에 수납 공간도 마련하고 있죠. 우드 소재처럼 보이는 이러한 패널들이 덧대어져 있고요. 자, 이번엔 조금 밝은 컬러의 이 실내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스티치도 아까는 투톤 컬러, 블랙 투톤 컬러는 이 스티치도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색상이 달랐죠. 빨간색이었는데 기본적인 컬러, 실내 컬러와 일체화된 이러한 스티치 컬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여기 이렇게 스웨이드는 따로 없이 그냥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밝은 톤의 이렇게 우드 패널 같은 소재들이 좀 더 띄워지고, 이 부분의 소재 디자인도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네요. 투톤 컬러 소재 자체, 투톤 컬러가, 이 밝은 색상의 투톤 컬러가 S7에서는 40만원의 옵션가를 추가를 하면은 이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져질 때 소재에도 차별화를 두면서 굉장히 고급감이 넘치는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밝은 색상의 투톤 컬러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 컬러의 구성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은 기존의 토레스와 사실 차량의 크기가 극적으로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또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죠. 지금 실내로 들어와 보면 머리 공간은 제가 키가 170인데 지금 머리에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스타일은 쿠페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실내 공간 자체가 뭐 운전을 하면서, 주행을 하면서 동승석에 있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 뒤쪽에서 1열을 봤을 때 모습이 굉장히 좀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 받게 되고요. 기존의 토레스와 거듭말을 하지만 고급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토레스와 차별화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액티온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와보면 이제 C타입 포트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 티어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가 없는데요. 오히려 차량 무게만 조금 더 무거워지는 요소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썬루프를 좀 제거를 하면서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게 한 것이 아무래도 차량 구성이라든지 차량 패키징에 있어서 뭐
선택, 집중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재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티치도 2열 도어 트림에 마련되면서 2열에서의 고급감도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가지 소재가 이렇게 다양하게 겹치면서 사용된 점도 경쟁 모델들과 그리고 토레스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KGM 액티언 주행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KGM이 쌍용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못난이 3인방이 있었죠. 로디우스, 카이런, 그리고 액티언인데요. 그나마 액티언은 쿠페 스타일을 표방하면서 뭐 국내 시장에서도 처음으로 이 쿠페 스타일의 SUV를 처음으로 선보였던 게 액티언 쿠페였죠.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시에는 딱히 그렇게 쿠페 스타일의 SUV 모델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차량이긴 한데, 당시 쌍용차가 선보이던 차량들의 그 디자인이 표형을 들었던 수준의 디자인이 계속 선보였었죠. 그런 차명을 다시 이제 KGM이 꺼내 들었다는 것은 나름 좀 칼을 갈고 이 액티언을 좀 준비했던 그런 각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먼저 액티언의 주행 성능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정의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액티언은 KGM의 토레스의 완전히 다른 세그먼트, 상위 세그먼트의 차량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토레스의 뭐 업그레이드 버전, 좀 상위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토레스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단 실내 구성만 보더라도 토레스를 떠오르게 하는 구성이긴 하죠. 물론 이 소재들의 고급감에 있어서는 다소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됐건 토레스의 뼈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행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뭐 극명하게 난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파워트레인도 기존에 토레스에 탑재됐던 1.5 터보 엔진이 그대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17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사실 토레스만 하더라도 뭐 LPG 모델도 있고, 차량 스타일에 있어서도 뭐 밴 타입도 있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기차까지 뭐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차량 타입도 구비하고 있지만, 액티언은 아직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하는 현장에서 흥미로운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썬루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2025년에는 파노라믹 루프를 탑재한 차량을 좀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로 될지, 아니면은 좀 더 상위 트림을 출시하면서 파노라믹 루프를 적용하게 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건 액티언도 이제 다양한 모델 세분화를 통해서 아마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모델들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액티언 S9 트림이고요. 국내에는 S7, S9 이 두 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S7 트림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뭐 주행보조 시스템이라든지 편의 기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2열 히팅 시트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S7 트림만 해도 충분히 새로운 액티언의 특징들을 아마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나는 그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의 모델을 원한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S9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블랙 투톤 컬러 역시 S9 트림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S7에서는 밝은 색의 베이지 컬러의 그 투톤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액티언을 주행을 해보시면 뭐 토레스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익숙한 감각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토레스도 사실 그렇게 뭐 물음표의 차량은 아니었거든요. 단단한 하체를 기반으로 굉장히 주행성도 나름 괜찮았던 차량인데, 역시 액티언 역시 그러한 특성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이 소폭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출력이라든지 토크는 동일하긴 하지만 엔진의 세팅을 좀 달리하면서 가속 시에 가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소폭의 개선을 좀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게 운전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체감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부족함 없는 파워트레인인 건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거기다 변속기도 이제 6단 변속기, ICT 6단 변속기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의 차량들 보면은 좀 다단화가 진행이 되면서 뭐 8단 변속기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기본적으로 적용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1.5 터보 가솔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6단 아이신 변속기 이런 것들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경쟁력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래도 좀 가격이겠죠. KGM이 내세우는 것도 이 차량들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갖는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와 기아에 쏠려 있는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뭐 소비자들의 관심 그리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토레스보다 확실히 개선됐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제 정숙성입니다. 뭐 차량의 하부에 차음제도 많이 덧대어져 있고요. 특히 타이어가 이제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안쪽에 이제 흡음재가 더해져 있는 타이어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 노면에서의 마찰감도 그렇게 뭐 토레스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나 뭐 동일한 수준도 아니고 굉장히 좀 잘 잡아져 있는 느낌이 들고요. 이중접합 유리가 마련되면서 실외에서 들이치는 소음도 어느 정도는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동급 세그먼트에서는 좋은 수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쟁 모델은 현대차의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 이런 차량들과 경쟁하는 모델이 되겠죠. 차량의 스타일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점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경쟁 모델 대비 큰 차체, 그리고 넉넉한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기존의 토레스가 이제 거기에 오프로더라는 오프로더로서의 감성, 과거 쌍용에서부터 이어져 있던 이러한 감성을 좀 녹여낸 차량이었다면 액티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감을 바탕으로 한 도시명 SUV를 표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차량 외관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정리하면서 이제 좀 아쉬운 점들 몇 가지만 보자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도 UI 구성을 변경하면서 조작성 그리고 어떤 메뉴를 선택할지 한눈에 좀 확인할 수 있고 좀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터치했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속도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빠릿빠릿하다는 느낌은 좀 덜하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경쟁사의 다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점이 좀 아쉽긴 하고요. 뭐 계기판의 폰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폰트를 키워서 시인성을 좀 좋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속도도 거의 한 20km 단위로 촘촘하게 지금 숫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깔끔하게 정의됐으면, 그리고 너무 많은 작은 폰트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큼직하게 주요 정보만 좀 나열하는 형태의 UI 구성이었으면 이 계기판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세세하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촉감이 손을 대는 곳마다 좋은 촉감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좀 여러 가지 레이어하면서 프리미엄성을 좀 강조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보면 좀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도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이 힌지라고 할까요? 이제 고정이 돼서 축이 돼서 돌아가는 요 안쪽 부분이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이 사실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마감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들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고급감을 강조한 인테리어의 변화 이런 것들은 물론 칭찬할 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차량 외관의 스타일리시한 외관은 기존의 KGM이 선보였던 약간 조금 다소 좀 어수선해 보이는 이런 오브제들의 구성을 좀 잘 정리한 모습이 지금 액티언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 실내외 디자인의 변화, 고급감의 변화는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가격에 좋은 구성으로 패키징된 KGM의 새로운 신차 액티언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